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귀신을 본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매일 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출근, 퇴근하시면서 운전을 하시고 계실 텐데, 운전하다가 귀신을 봤다. 그런 경험담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셨군요. 네, 그러게요. 자, 아사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운전을 하다가 귀신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썰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는 이제 차에서 귀신 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방지하기 위해 제가 오늘 이제 신차, 그리고 중고차, 렌트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또 막 중고차에만 귀신 보인다, 뭐 신차에만 귀신 보인다 이럴까봐. 네,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3종 세트. 우리나라 차들이 다 모였네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라고만 해서 귀신이 중고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가장 흔한 중고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고차라는 것 자체가 사고 매물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중고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평범한 진짜 완전 무사고 깨끗한 중고차에서 귀신이 나왔던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엔 아시는 감독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한 중고차 매장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때 당시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한창 그 허위 매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시절이어갖고 처음에 차 정보를 딱 봤는데 연식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은데 차가 이상하리만치 싸대요. 예. 근데 직업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주변에 아시는 기자부터 시작해서 중고차 딜러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조회를 좀 해봤는데 부탁해가지고 정말로 사고도 없고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 이상하리만치 가격이 싸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예. 막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차를 가지러 가게 됐대요. 혼자 가면은 이게 진짜 괜찮은 차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시는 분들 중에서 차량 정비를 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차 이곳저곳을 검사를 막 해봤대요. 이게 진짜 사고 차량인지 순정 차량인지 확인해 보려고 진짜 이런저런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검사를 해도 너무나도 평범한 차였대요. 오. 근데 이상하리만치 가격만 쌌고. 원래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도 너무 이상한데 주변 사람들도 정상인데 이상하게 싸다 이런 말만 하고 같이 검사를 했던 사람도 정상이다. 근데 싸서 좀 오히려 이건 좀 땡 잡는 경우다. 오히려 그냥 빨리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말씀 하시길래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이 가격이면 솔직히 사고 차량에도 살만하다 할 정도였다고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됐대요. 예. 구매를 해가지고 잘 타고 다녔대요. 정말 진짜 잘 나갔었대요. 차가 잘 타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 차를 사고 나서부터 운전을 할 때마다 오른쪽 눈이 아프더래요. 이게 왜 아픈가 싶을 정도로 원인도 모르게 그냥 욱신욱신한 느낌이 계속 예. 들더래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 직업 자체가 카메라를 보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오른쪽 눈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차를 딱 탔는데 룸미러로 이렇게 딱 봤대요. 오른쪽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병원을 딱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맞으셨어요? 이러더래요. 근데 눈을 맞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러니까 눈에서 출혈이 일어났는데 예. 대체적으로 어디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이런 출혈이 일어난다. 그래서 혹시 어디 부딪히시거나 맞으셨냐 막 이런 말을 의사가 하더래요. 예.
근데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감독님은 아니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안약이랑 처방을 받고 병원을 나왔는데 괜히 뭔가 찝찝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별의별 곳을 다 다녀봤대요. 또다시 다른 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직장 자기 동료들한테 혹시 너희도 이런 경험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도 보고 했는데 원인이랄 게 없는데 어느 날 현장을 딱 갔는데 연예인이 자기 차를 이렇게 쓱 보더니만 감독님 눈 안 아프세요? 이러더래요. 뭐야? 예. 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눈이 좀 아프긴 하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조수석에 왜 남자가 타가지고 자꾸 때리는 신용을 하고 있다고. 눈을? 눈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신용을 계속 하고 있대요. 예. 근데 눈인 걸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그 사람 오른쪽 눈이 되게 빨갛게 부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찝찝하더래요. 분명히 이 차는 사고 차량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인데 왜 차에 귀신이 붙어있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아는 중고차 딜러한테 물어봤대요. 이 차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다시 조사를 해줄 수 있냐. 예.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좀 깊게 조사를 하셨나 봐요. 한 일주일 정도 후쯤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형님 그 차 어느 상사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혹시 상사 이름이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래요. 예.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계약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상사더래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래서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이러니까 와 그 상사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상사라고. 예. 그래서 왜 유명하냐 이러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상사래요. 근데 안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상사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 내에서 깜빵을 갔다 온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깜빵을 간 사유가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었던 사람들이 몇 명 껴있는 거예요. 엄마. 예.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상사인데 이상하게 그 상사에서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다 차에서 귀신 본다고. 예. 분명히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상사에서 차를 구입했다는 사람들 자기도 이제 좀 찾아봐서 두세 명 정도 만나봤는데 차에서 자꾸 귀신을 본다. 그래서 어떤 귀신을 보냐 이러니까 나를 때린다. 예.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정말 수두룩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 생각은 되게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팔아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차를 다시 이제 중고차 매물로 올려놓고 나서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시는 중고차 딜러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예. 그 상사가 지금 사라졌대요. 이유가 뭐냐? 왜 사라졌냐 이러니까 그것까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차를 싸게 판 이유가 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중고차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싼 값에 다 내보낸 거래요. 아마 그때 구입하셔서 차를 싸게 구입하신 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업 특성인지 아니면 그냥 그분이 궁금증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괜히 조사를 해보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그 상사에 관련돼가지고 기자분들 통해갖고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상사에서 차를 구입하신 분들 몇 분을 만나 뵀는데 한 분이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래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상사 내에 머물고 있던 귀신이 사람이 차를 딱 가지고 갈 때마다 그 상사를 피해갖고 그 차에 실려서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 상사의 사람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귀신들이 예. 도망을 치기 위해 갖고 왜냐면 무서우니까 본인이 당한 게 있어 갖고 무섭다 보니까 차가 한 대씩 빠져나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 엎혀서 나가고 있는 거래요. 오.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억울하다 보니까 복수를 하는 거래요. 차를 산 사람들한테. 예.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매물로 올려놨던 차가 안 팔렸길래 한번
나도 무당을 찾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그 차를 갖고 자기가 알고 있던 무당을 딱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정말 살다 살다 귀신 파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이거 귀신을 일부러 실어갖고 팔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차로 가보자 이런 다음에 차로 딱 가가지고 본넷을 딱 열었더니만 부적이 붙어있더래요. 본넷에? 본넷 뒤쪽에 우와. 사람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있잖아요. 예. 그곳에 부적이 딱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다는 말이, 판매한 사람들 귀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시달리게 하는 귀신들 하나하나씩 차에다 실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라고. 예. 아마 지금 걔네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오. 막 그런 말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소름 돋네. 중고차고 사고 매물이 아니더라도 귀신이 붙어있는 차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 그쵸.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아는 무당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귀신 붙은 물건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붙어있던 귀신을 물건에 옮겨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충분히 있을 법해. 네, 양밥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그쵸. 그냥 자기한테 귀신이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렇다고 처리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라고. 예. 꼭 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이라도 그냥 얼떨결에 귀신이 따라올 수도 있는 케이스를 그 감독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웬만해서 자동차에다가 부적을 넣는 행위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그쵸. 진짜 네. 사고 차량 아닌 이상은 거의 안 하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렌트카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렌트카. 이제 이분 같은 이제 흔히 리스 하시는 분이에요. 리스. 네, 제가 양양특집을 할 때 당시 인터뷰를 했던 건데, 차에서 귀신이 나온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찾아뵙는데, 차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냐, 혹시 사고차냐, 중고차냐, 아니면 신차냐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리스차래요, 이 차는. 리스를 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대요. 그리고 흔히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차량을 리스로 내놓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 이유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나온다고 물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정말 흔한 차 귀신이 보인대요.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이제 뒷좌석이 얼핏 보이잖아요,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럼 거기 누가 항상 앉아있대요. 예.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속도가 빠를 때만 나타난대요. 천천히 가거나 이럴 땐 전혀 안 보이고. 네,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한 100 놓고 달리고 있으면 룸미러 이렇게 딱 보면 뒤쪽에 누가 앉아있대요. 예. 그래갖고 핸들을 몇 번 털은 적도 있대요. 너무 놀라갖고. 위험하잖아요. 그래갖고 원인을 찾아주고 이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신 건데, 저희 쪽에서 확인 방법은 간단하죠. 저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고차나 리스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윗돈을 던져갖고 그냥 차를 받아오거든요. 예. 그게 촬영하기 훨씬 편해갖고. 그때도 했던 방법이, 저희가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제 렌트를 해주고 그 차를 저희가 받아갖고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예. 막내가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막내가 운전을 하고 저희가 카메라 과치를 쫙 해놓은 상태에서 막내 보고 고속도로를 달리라 그랬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걔는 이제 조수석에 감독님 한 분이 같이 탔어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경우 어떻게 처치를 하기 위해 갖고. 네네.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km가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감독님이 옆에서 룸미러랑 사이드미러 계속 확인하면서 뒷좌석에 누가 있는지 봐라 예. 라고 하니까 애가 계속 확인을 힐끗힐끗 하면서 운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저희가 그거를 뒤쪽에서 쫓아가면서 무전기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감독님이랑 예. 조수석에 있던.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감독님이 무전기를 딱 누른 채로, 야, 너 왜 운전을 이딴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뒤쪽에서 보고 있는데 차가 정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물어봤죠.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한다는 말이 애가 룸미러에 눈을 고정한 채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걔가 그렇게 운전할 애가 아니다. 그래서 말은 걸어봤냐 이러니까 대답 다 잘한다고. 또 말할 때는 자기 쳐다보고 정면 쳐다보다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룸미러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와. 이거 진짜 위험하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우라 그랬어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세운 다음에 저희가 막내한테 얘기를 했죠. 막내야, 너 귀신 봤냐? 이러니까 막내가 한다는 말이 귀신은 못 봤는데 이게 귀신일지 아닐지 정확히 모를 것 같은 건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뭘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룸미러를 이렇게 보는데 아지랑이가 보이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뒷좌석 의자가 보이는데 의자가 흔들흔들 거리더래요. 예. 와,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싶어갖고 일단 위험해 보이니까 촬영을 거기서 종료하고 고속도로 최소 기준을 마친 채로 바로 가까운 곳으로 빠져나가갖고 그 차를 갖고 이제 사무실 쪽까지 왔어요. 사무실 쪽까지 와가지고 차에 대한 경위를 조사를 해보려고 무당을 불러갖고 무당이 왔는데 무당이 그 차를 딱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와, 진짜 덕지덕지 붙어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야, 저거 조회 한번 해보라고. 리스차라 그러지 않았냐고. 난 모르겠는데 리스차를 여러 사람들이 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연배가 있으신 감독님들은 좀 아시더라고요.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리스차가 진짜 길게 계약을 하면은 자기 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단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무당이 한다는 말이 원한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갖고 차에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어이구.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라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구슬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들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앞에다가 간단한 이제 차례상을 차려놓고 간단한 구판을 벌이면서 자기 몸으로 접신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접신을 하시기 시작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사업자인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내가 놀러 왔다.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둘씩 접신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연을 듣고 구판이 딱 끝났는데 구판이 딱 끝나고 나서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 차는 글렀다고.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저 차는 이미 덕지덕지에 붙을 대로 붙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귀신이 붙어있으면 떼어내겠는데 사념이 붙어있는 건 쉽지 않대요. 아, 그렇겠다. 네. 근데 그 차를 지금까지 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안 좋은 감정들이 그 차에 덕지덕지 남아갖고 귀신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다. 냄새 풍겨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렌트카에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때 당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렌트를 하는 그런 기능은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흔치 않았던 시절이고 렌트카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렌트를 하는 케이스였는데 감독님이 렌트카 2대를 이제 렌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한테 저 차는 어떠냐 저 차는 어떠냐 이렇게 딱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저 차들은. 그래갖고 감독님이 이상하다 싶어갖고 리스차를 한번 봐보자 라고 한 다음에 리스차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한 다음에 무당을 일반인으로 변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리스차를 꼭 보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업체를 들어갔대요. 무당이 한다는 말이 와, 확실히 렌트카랑은 다르다고. 왜 그러시냐
이게 사람이 한 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예. 버리고 갈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갔다고 차에다가.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냥 귀신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저게.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저희한테 요청을 처음 드렸던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이 얘기를 딱 해드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와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상하리 많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우울증 온 것 마냥 뭐 하나 조금 삐끗할 때마다 자꾸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이런 영향이 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결국 그래서 그 차는 돌려드리고 무당분들이랑 다 철수를 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자료를 갖고 조합을 해봤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걸 조합을 하면서 수많은 무당들한테 견해를 물어봤는데 무당들이 한다는 말이 쇠에 귀신을 붙이기가 되게 쉽대요. 맞아.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리고 사념이 붙기도 되게 쉽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독 차에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대다수 무당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왜 근데 단기간 렌트하는 렌트카에는 그런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라고. 렌트카는 대부분 놀러 가려고 빌린다고. 기분 좀 좋을 때. 네, 그렇게 빌려갖고 사람들이 타는데 안 좋은 기운이 있겠냐고. 근데 실제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했죠. 예. 실제로 이제 리스차 관련돼가지고 그 후로 몇 번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응해갖고 촬영을 했을 당시 대부분의 무당들이 똑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만큼 이제 리스차도 되게 위험한 차가 돼버렸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신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스라님. 우리 차 못 타. 그쵸? 차 못 타. 우리 무슨 차 타야 돼요? 그러게요. 자, 일단 신차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예. 이 이야기 같은 경우 이제 되게 가깝게 지내는 감독님이 겪으신 이야기예요. 그 감독님 사극을 좀 자주 하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사극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와 테이크 사이의 간격이 긴 경우가 있어요, 되게. 왜냐하면은 막 초도 깔아야 되고, 막 말도 이제 데리고 와야 되고, 막 그런 경우는 굉장히 테이크와 테이크 사이에 쉬는 시간이 되게 길게 잡힐 거 아니에요. 예. 감독님이 그때 당시 이제 입봉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경찰을 끌고 다니다가, 입봉도 했고, 돈도 어느 정도 벌기 시작을 했고, 사극과 사극 사이에 이제 긴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내 몸에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에서 그냥 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 끼고 할부를 해가지고 조금 큰 차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때 좁은 차는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갖고 큰 차를 구매를 하셔갖고 이제 사극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촬영 나가갖고 조금 쉬는 시간이 길 때 피곤하니까 이제 차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차를 구매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신차를 딱 구매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타고 다니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랬대요. 어느 날 사극 촬영을 가가지고 쉬는 시간이 생겨갖고 잠을 자려고 딱 차에서 들어가가지고 누웠대요. 누워갖고 잠을 자는데 잠결에 누가 똑똑똑 하고 차문을 두들기더래요. 예. 뭐지? 하고 나서 이제 딱 옆을 봤더니만 되게 후레한 복장의 남자가 이렇게 서 있길래 스텝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잠결에. 그래갖고 문을 딱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걔가 옆에 와가지고 조수석에 딱 타가지고 의자를 딱 뒤로 접기더래요. 그래갖고 눈도 뜨기 귀찮아가지고 스텝인가 보다. 그냥 누운 채로 눈 감은 채로 촬영 시작하면은 나 좀 깨워줘 한 다음에 그냥 이어서 잠을 잤대요. 예.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또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눈을 딱 떠가지고 보니까 자기 직속 후배가 이제 감독님 촬영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깨우러 오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조수석을 딱 봤더니만 그 사람은 없더래요. 그래서 자식 이런 거 알았으면 먼저 좀 깨워갖고
같이 나갔으면 좋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굴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잠결이었고 누군지 딱히 찾을 이유도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촬영을 다 끝내고 촬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차를 끌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딱 하고 있는데 의자가 갑자기 뒤로 쫙 제껴지더래요. 예. 조수석 의자가. 깜짝 놀라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당연히 없겠죠. 혼자서 퇴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의자는 젖혀지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게 신차인데 차량 고장인가 싶더래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내일 정비센터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전 중에 차 안에서 사람이 되게 격하게 움직이면은 흔들리잖아요. 예. 젖혔던 의자 쪽에서 흔들림이 느껴지더래요. 뭐지 하면서 이제 옆을 또 힐끗 봤대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길이 험한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서 집에 딱 도착을 했대요.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의자가 젖혀져 있는 상태니까 의자를 다시 올리고 문을 딱 잠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차 유리창을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뒤를 딱 돌았는데 조수석에 웬 남자가 타가지고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대고 창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더래요. 예. 그걸 보고 귀신인가 보다 싶더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차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방금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와이프 분이 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딱 주면서 이거를 차에다 걸어놓고 다녀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걸었대요. 걷고 이제 운전을 딱 해가지고 회사를 가고 있는데 그분이 출근을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이니까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옆에 조수석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옆을 봤대요. 웬 남자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운전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긴 해가지고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 정면 보고 주변 사이드미러 이렇게 확인하면서 안전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말을 걸었대요. 당신 누구야? 뭐야?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예. 감독님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손 떨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한다는 말이 헤헤 이런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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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시선을 아내가 준 그 십자가 목걸이에 고정을 하고 있더래요. 감독님이 이제 그걸 딱 들으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갓길에 급하게 차를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내려버렸대요. 내려갖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고. 차를 무서워가지고 운전을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하면서 이제 막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가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예. 차에다 대놓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일단 기도해보자. 전화 끊지 말고 나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길래 알았다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한 다음에 차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차 바로 옆에 서가지고 기독교식 기도를 막 했대요. 하나님을 예. 찾으면서. 아무 소리 안 들리다가 3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차에서 똑똑똑똑똑똑똑똑 하면서 규칙적으로 차 유리창을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또. 눈을 떠가지고 딱 봤대요. 차 안에서 그 남자가 얼굴을 또 창문에 바짝 대고 똑똑똑똑똑똑 막 두들기더래요. 예. 그리고 자기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꼭 창문을 내리라는 듯이 이렇게 손짓을 막 하더래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을 내리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기도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똑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그래갖고 눈을 딱 떠가지고 다시 차 안을 봤더니만 아무도 없더래요. 예. 괜찮아졌나 싶어갖고 다시 차 시동을 딱 걸고 출발을 딱 하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옆에 남자가 딱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미친 듯이 웃더래요. 와, 이거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다시 갓길에 주차해놓고 택시를 불러서 그냥 차 이거 뭐 딱지를 떼건 이제 상관없다. 그냥 어차피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도망쳐 버리신 거예요, 감독님이. 예. 도망을 쳐가지고 사무실을 도착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사무실 사람들한테. 이렇다.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계시던 분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의견을 구해보고 구판을 벌이든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믿자야 본전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갖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만나자마자 그 무당이 한다는 말이 네가 열어주고 네가 타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화난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세요? 이러니까 너 언제 한번 걔 태웠잖아 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 잘 때 문을 열어줬던 기억이 딱 나더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다시 내리게 하면 된다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온 방법이 뭐냐면 냇가 같은 데 있잖아요. 냇가 같은 곳에다가 차를 대놓고 제사상을 차리래요. 근데 제사상에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 그냥 흰 쌀밥 고봉으로 해놓고 갈비탕 같이 그냥 국물 있잖아요. 예. 투명한 국물 그거 하나 해놓고 향 핀 다음에 그곳에서 막걸리를 계속 하나 둘씩 뿌리라고. 네가 그렇게 뿌리고 있다 보면은 차에서 귀신이 나온 걸 네가 알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내더래요. 딱히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그 감독님이 좀 심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상관없을 것 같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 국물을 해주고 밥을 해준 다음에 그걸 싸가지고 같이 차에 타서 냇가로 갔대요. 예. 냇가에 근처에다 딱 차를 세워놓고 딱 상을 차려놓고 막걸리를 이제 하나둘씩 뿌리기 시작을 했대요. 똑똑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예. 그냥 무시하고 계속 뿌렸대요.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이 한 10cm가 열리더래요. 계속 뿌렸대요. 무시하고. 쿵 하는 소리랑 같이 문이 닫히더래요. 예. 그걸 보고 아 귀신이 떠났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그 차를 다시 이제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그 차를 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네. 무당을 찾아가니까 아유 다행히 이렇게 밥 먹으려고 내렸다고. 밥 먹으려고 내렸는데 물가 근처니까 그 물에 흘러가는 음기에 실려서 같이 떠나갔다고.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함부로 사람 들이는 것도 안 되는데 귀신도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야.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 감독님이 그러면서 그 말 하시더라고요. 참 신차인데도 내 잘못 하나 갖고 귀신 들린 차가 되는 게 한순간이라고. 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차도 결국 진짜 본인의 조그만한 실수로 귀신 들린 차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왔죠. 야, 이거 우리 차 못 탄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아니 뭐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차 사고 나서 사람 아닌 것만 안 태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한데 이게 태우고 싶어서 태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아스라님이 이야기하신 게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직업괴담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을 태우면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쵸. 오늘은 그래갖고 간단하게 중고차, 신차, 리스차 세 가지 이야기를 들고 왔죠. 근데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자동차 관련 괴담들을 쭉 들으면서 정리를 해본 건데 이상하리 많지 렌트카는 안전하더라고요. 오히려 귀신 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단기 렌트카들은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렌트카를 빌린다는 것은
차가 없어서 잠깐 쓰려고 빌리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놀러 가서 빌리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오히려 좋은 기운이 더 쌓이면 쌓였지 나쁜 기운이 쌓일 일은 거의 없던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들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아이고, 오늘 아사라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차를 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이야기 듣고 네 하지만 그래도 예. 타고 다녀야죠. 그럼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쵸? 네, 그쵸. 이야기는 이야기인 거죠. 네. 저도 뭐 이제 한 달 후쯤 신차 나온다고 해서 그거 오? 지금 보고 있는데 오호, 축하드립니다. 차 바꿀 때가 돼가지고 오래 타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사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는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이죠. 당연히 어딘가를 이동도 해야 되고 급하게 어딜 가야 되고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치만 또 이런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하는 이런 공포 이야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